2005년 4월 21일 밤 8시경 119에 화재 신고 하나가 접수됩니다. 장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울산 문수축경기장 임시주차장 내부에 있는 녹지 부산물 집화장. 폐 목재 더미가 쌓여있던 공간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119 대원들은 화재를 진압을 했고 밤 10시 30분이 되어서야 화재의 원인을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상한 물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담요에 쌓인 채 폐 목재 더미 위에 놓여있는 물체였는데 그 안에는 한 구의 토막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국내 미제 사건을 다루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벌써 15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해결의 실마리가 아예 잡히고 있지 않는 울산 무거동 토막살인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범죄 수사의 기본이 되는 말, 모든 접촉에는 흔적이 남는다. 오늘 여러분과 그 접촉의 흔적을 하나씩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억이 필요합니다. 접촉 첫 번째, 바로 사건 현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울산구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울산 현대의 홈구장이기도 합니다. 분명 이 정도면 CCTV도 있고 프로축구 경기에 큰 경기를 제외하고는 체육공원의 형태고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사니까 충분히 목격자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사건 발생 장소는 녹지의 부산물 집화장, 즉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장소, 축구 경기가 있는 날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왕래가 잦은 곳은 아닙니다. 이곳은 CCTV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범인은 다른 흔적을 아예 남기지 않았던 것일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접촉에 대한 흔적은 바로 화재입니다. 방화라는 점이지요. 범인은 시신을 놓고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는 다른 공간입니다. 사건 현장 내 혈액이 따로 발견된 바가 없으므로 오직 방화만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럼 방화 시점, 8시쯤에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 그럼 방화가 그 전에 시작됐다라고 판단된다면 범인은 2005년 4월 25일 저녁 7시 이후에 이곳을 방화 후 떠났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방금 지리적인 부분을 보셨겠지만 범인은 이동수단이 분명 존재합니다. 시신을 옮기는 동선, 그리고 자신도 이동해야 되는 동선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상황이지요. 세 번째, 매우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범인은 왜 방화를 했을까요? 범죄자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유기를 할 때입니다. 유기를 할 때 큰 범주로 발견을 해도 된다. 발견해. 그리고 발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뉠 겁니다. 자, 차이는 뭐냐면 발견해도 돼. 나랑 상관없어. 그냥 막 유기할 겁니다. 즉 유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티가 안 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발견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수록 분명 감추려고 하는 티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방화라는 걸 우리가 이런 범주에서 놓고 보게 되면 범인이 저지른 이런 행동을 은폐하기 위한 완벽한 숨김에 대한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발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피해자가 발견되면 자신에게 바로 무언가가 올 수 있다. 즉 면식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 정도까지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요. 왜 이게 미제 사건이 됐을까? 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일 겁니다. 만약 피해자의 신원만 확인된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면식범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머리에 잘 넣어놓고 범인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촉 두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을 당시입니다. 담요에 둘러싸여 있던 피해자는 시신 훼손이 아주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첫째, 얼굴 부분입니다. 얼굴 부분에서는 얼굴의 앞쪽 부분을 전부 훼손했습니다. 정확히 좀 표현해드리자면 코 부분을 잘랐고 입을 잘랐고 그리고 귀를 절단했습니다. 둘째, 두개골이 함몰된 상태로 확인이 됐는데 두개골 함몰이면 둔기로 쳤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국가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이게 둔기로 때리면 둥근 자국과 그 옆으로 파생되는 깨지는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얇게 긴 흔적 이후에 깨진 흔적이 나옵니다. 도끼로 추정되는 둔기로서 두개골을 함몰시켰습니다. 머리에 7에서 8cm 정도의 깊이로 박힌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이게 직접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던 거죠. 먼저 공격을 도끼 같은 걸로 한 겁니다. 셋째, 양 손목 이하를 절단했고 그리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절단했습니다. 그 이외에 몸도 훼손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몸의 훼손 현상 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뭐였냐면 토치램프 같은 불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걸 강력 화력 같은 물건으로 왼쪽 엉덩이 대퇴부 부분, 허벅지 부분 쪽에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훼손을 시켜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범인은 피해자에게 많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접촉은 흔적을 남기니 말이죠.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사이코인가? 이런 행동을 왜 하는 거지? 자, 범인의 살해도구는 도끼입니다. 분명 어느 공간이 존재할 것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서 피해자와 범인은 함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도끼로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원한, 치정, 분노, 이런 여러 가지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지요. 야, 근데 이거 그냥 사이코 같은 애가 그냥 사람 죽인 걸 수도 있잖아. 근데요, 만약에 사이코 같은 애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기에는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환경까지 왜 이렇게 깊게 은폐했을까라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깊게 은폐할 필요가 없었는데 은폐의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피해자의 시신에 훼손에서 무서운 범인의 치밀함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저희가 가장 이 사건 기록에서 눈에 띄었던 대목이 토치였습니다. 아니, 토치 가지고 왜 시신을 훼손했지? 범인은 시도 및 실험을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문제보다 토치를 썼다는 것이지요. 사이코가 아닌 겁니다. 자, 시신을 유기하는 데 있어서 감추는 의도에 대한 문제인데 1차 훼손이 무엇일까요? 손목 훼손이었습니다. 손목 훼손을 왜 할까요? 우린 모두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문을 없애자. 혹시 발견돼도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하자라는 목적성이지요. 두 번째, 발가락은 왜 훼손했을까요? 발목이 아닙니다. 발가락입니다. 대부분 다른 범죄 패턴에서 보여질 때 발가락을 훼손하는 경우는 발가락 지문으로 혹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범인의 심리라고 합니다. 조심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겠습니다. 3차, 코, 입, 귀에 대한 훼손입니다. 혹시 발각되더라도 얼굴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이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더라도요, 범인은 신원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절대로 피해자는 누구인지를 알아선 안 된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내재되어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을 거야. 실종 신고가 돼서 DNA 조회를 하더라도 가족이 나타나진 않을 거야. 이런 게 깔려 있을 겁니다. 물론 무조건 이렇다고 외국인인가? 노동자인가? 이렇게까지 프레임을 씌울 필요는 없습니다. 범주는 약간 두자는 얘기죠. 자, 그럼 그 이후 범인은 바로 시신을 감싸서 요에 감싼 이후에 이동을 해서 시신을 여기다가 두고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쳤구나. 틀렸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지요. 시신 훼손, 즉 토치였습니다. 분명 훼손한 장소에서 불로써 훼손을 한 번 더 했지요. 네 번째 훼손입니다. 토치로 한 훼손은 시도 및 실험일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 불로 없어지나? 이런 부분. 이 사람이 과연 불로써 아예 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을 하나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 근데 이걸로 이 불로써 계속 시신을 가열해봤자 없어지진 않겠구나. 더 큰 불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자 그리고 불을 지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게 바로 울산이다. 그리고 그곳에 이동해서 방화했다 라는 점이 하나. 둘, 혹시 시신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살아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혹행위를 하고 저지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사람을 뭔가 살해하고 나서 토막을 내거나 할 때 살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는 상황, 즉 살아있는 상황에서 뭔가 사람을 훼손하게 되면 살점이 피가 흐르는 상황이라 말리는 특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살해 이후의 모든 행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분명 고문의 목적으로서 여기다 불을 지폈다라고 보여지진 않는 것이죠. 그럼 세 번째 경우의 수는 혹시 대퇴부에 뭔가 특징적인 게 남아있지 않았었을까였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문제는 실험인 겁니다.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시신을 한번 다 없애보자. 불로써 전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정도로 범인은 치밀한 모습을 띄었고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노출 극도로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럼 우린 역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볼까요? 범인은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을까요? 범인이 극단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시신을 불로써 없애야 됐다. 불이라는 것에 매우 집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어떠한 흔적도 없이 아예 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분노, 증오일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경우의 수. 그렇다면요. 첫째, 신원을 감추기 위한 지문, 발, 얼굴, 그리고 담요, 방화 여기까지 봤을 땐 범인은 5번이나 감춘 겁니다. 어떻게든 티를 안 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린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접촉 세 번째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시간에 대한 역추제인데요. 역추적을 해보고 싶은데 국가수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2005년 4월 21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발견되기 몇 시간 전이었죠. 양 손목을 절단하고 사체에다가 이런 행동을 했다. 아마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면 범인이 방화를 저지르고 떠났다라고 유추하는 시간 오후 7시 그 사이에 발생된 겁니다. 5시라면 6시, 7시까지 아마 사체 훼손까지 행동을 했을 거고 가까운 장소가 아니면 유기 방화 장소까지 움직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5시라면 말이죠. 4시라면 이동거리에 대한 텀이 생깁니다.
경찰 측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의 거리에 존재한다. 이 장소를 기점으로 반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내의 거리,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그 위치까지에 있는 상황이지요. 자, 그럼 범인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평일이었지요. 당시 목요일날 사람을 살해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사체 훼손을 하고 그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분명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처리를 하고 싶었지만 그 처리가 안 된 상황이지요. 그리고 빨리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일에 또 낮에 사람을 살해하고 이동할 수 있다. 범인은 어쩌면 좀 이런 활동적인 부분이 여유로운 혹은 활동적인 시간의 제약이 없는 프리랜서거나 혹은 일용 중 노동자거나 이럴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피해자의 모습 중에는 왜 이렇게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집에 누가 같이 살았나? 혹은 집에 누가 와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접촉 4번째, 범인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습니다. 범인은 둔기, 즉 도끼로 살인을 했습니다. 집에 도끼가 있습니다. 물론 그 도끼를 미리 준비했다면 계획범이지요. 그리고 어떻게든 감추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유기를 했고 훼손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은 금전 문제, 치적 문제, 이런 원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강한 면식범일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시신을 싸고 있던 이불 자체는 화물 운전자들이 주로 쓰고 있는 담요였고요. 그 이불도 실제로도요, 장거리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잠을 잘 때 썼던 그런 이불로 확인이 됩니다. 마침 사체 발견 장소도 화물차 운전기사분들이 운전하다 쉬는 곳으로 되게 유명했던 공간이었고 목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말이죠. 그런 주차가 빈번한 곳이어서 아마 화물차 운전기사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지요. 여러분은 범인의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를 역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것이죠. 피해자는 2005년 4월 21일경 실종됐습니다. 울산 근처 반경에서 갑자기 사라졌지요. 살해된 여성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리고 출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아선 미혼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부검 결과입니다. 나이는 약 40대가량으로 보여졌고 키는 158cm, 약간 퉁퉁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옅은 갈색 웨이브에 파마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기억하셔야 될 특징 중에 하나는 8개의 금리가 있었습니다. 윗니에 2개, 아랫니에는 5개가 있었고요. 그리고 V자형의 돌출된 앞니가 특징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갑자기 사라진 분 말이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도 확인해봤습니다. 하지만 범인으로 혹은 범인과 가까운 사람으로서 실종된 사람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이상할 정도로 발이 작습니다. 피해자의 발의 크기는 110에서 120mm로 확인이 됩니다. 키는 158cm입니다. 이게 감이 좀 안 잡히실 수도 있는데 110에서 120mm면 거의 신생아 수준, 애기 수준 발인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발 매우 작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발가락 부분이 훼손된 상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발가락 부분을 좀 붙여서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발이 매우 작은 사람입니다. 굳이 길고 크게 봐야 150mm 정도, 정말 작은 정도인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혹시 이게 조선족이나 한족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으로 출입국 관리소에도 확인해봤지만 정보는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2005년 4월입니다. 아시는 분 중에 발이 매우 작았으며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출산 경험이 없고 O형이었으며 돌출된 앞니에 그리고 금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여성. 그 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분명 면식범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원만 특정된다면 무조건 범인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안 되면 무조건 외국인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요.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범죄 사건들을 바라보면 가족과 그냥 연락이 끊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락을 끊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한테 나 외국 가서 살아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외국 가서 삽니다 라고 해서 그냥 외국 가서 잘 살고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연락이 끊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정확하게 뭐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경찰 쪽에서도 이 금리와 관련돼서 확인을 해봤는데 사망하기 4년에서 7년 사이로 보여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좀 불법 시술처럼 만들어졌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에서 전문의, 그러니까 아마 뭐 대학병원 같은 전문의의 기술로서 금리를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정도면 아마 좀 돈에 대한 문제는 좀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지만 당시에는 신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국가수에서 정확한 부검이 다 나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보도 당시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 뭔가 사건에 대한 공개적인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건은 묻혔죠.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지나갔던 거고, 분명한 건 피해자의 나이는 40대였고, 그리고 특이한 특징이 그 발 사이즈였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되게 특이한 특징이거든요. 맞아, 내가 알던 사람 중에 정말 발이 작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작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2004년 그 기점, 2005년 그 기점 이후로 사라졌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그 신원일 수도 있는 문제라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고 그 기억을 역으로 추적하다 보면 범인과 연관된 걸 찾을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당시에 분명한 건 범인은 정말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살해 장소에서도 혈액이 많이 아마 나타났을, 뭐 범행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혈액도 꽤 있었을 거고, 근데 혈액 장소에 대한 그런 움직임에서도 행동에 대한 패턴도 되게 특이했고, 움직임에 대한 것도 특이했고,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보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당시 기록도 이제 보면 되게 범행 도구에 대한 문제가 되게 날카로운 도구를 썼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도끼도 있고 굉장히 날카로운 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토치 같은 것도, 그러니까 범행 장소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는 그 범행이 일어난 장소 쪽에서 이 모든 범행 도구와 관련된 것들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뭔가 조금 유기를 하거나 혹은 시신을 훼손하거나에 대한, 우리 뭐 시신 훼손에 대한 목적도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범인은 분명히 신원에 대한 목적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게 제일 강했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 영원히 사라지게 하게 할 목적, 분명히 그 안에서 불을 지피면 뭐 확인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어까지, 대비까지 해서 훼손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얼굴도 알 수 없게 했고, 그리고 이제 지문도 확인할 수 없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치 같은 걸로 해서 시신을 없앨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안 되니까 시신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판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범인인 것 같아요. 이게 유기와 관련되어 있는 범인은 항상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먼 곳이라는 건 자기와 관련된 문제예요. 멀리 이동해도 의심을 받지 않아야 되고 늘 가던 곳이어야 하고, 장소적인 부분이 갑자기 특이하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거와 관련도 있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장소에 갈 수는 없어요. 아예 생판 모르는 장소에 가서 시신을 유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대부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가까운 산에 가면 돼, 바다에 가면 돼. 어렵거든요. 아, 여기 울산인데 바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다라고 해봐야 바다는 해수욕장 이런 거밖에 떠오르지 못하는데, 해수욕장은 물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유기해봤자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들통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고, 산이라고 얘기해봐야 산으로 그 시신을 갖고 올라간다라는 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가장 사람이 없고 심리적인 패턴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곳인데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때쯤 가면, 그때 당시 시간이 오후 7시잖아요. 오후 7시에 그 급하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가 돼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것도 되게 의심을 많이 했던 건데, 목요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대부분 시신 유기나 이런 거 훼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시신을 버리려고 하면 대부분 새벽 시간?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시간을 많이 노출해서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후 7시에 방화를 했다는 게 매우 사실 특이한 거예요. 그때는 평일 저녁 7시면 뭐 퇴근 시간과 껴있기도 하고, 거기가 뭐 사람들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봤을 때 범인의 입장에서 그 장소를 모르면 사람들이 많을 거고, 당연히 월드컵 경기장 이러면 사람 많을 거야, 뭐 할 거야,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 있는 장소라 유기하게 적합한 장소도 아니며,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사람이 많이 없고 방화를 하기에도 괜찮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각에 꼭 했었어야만 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시신을 더 두거나 할 여유도 없었거나, 어딘가에 시신을 더 뒀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다거나, 누군가와 같이 있는 공간이어서 또 누군가에게 들통날 확률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됐다거나. 그래서 범인은 아마도 당시에는 평일이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었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최대한 빨리 없애려고 해서 심리적인 자기가 알고 있는 장소에 왔던 이런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뇌피셜인데 범인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치밀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급했다라고 보여져요. 시신을 빨리 없애야 된다. 근데 그 시신을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토치라고 보여졌거든요.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께서는 그 토치에 대한 행동이 보통적이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경험치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경험치라는 게 옛날부터 그렇게 행동을 했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토치 가지고 이 시신이 빨리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불태워서 한번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체크해봤는데 이걸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빠른 공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토치를 썼다라는 문제가 되게 다급성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